박항서 매직이 베트남 축구를 아시안컵 8강으로 인도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21일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16강전에서 최종 스코어 1일,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승리했다. 자국에서 열린 2007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오는 24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의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제압하는 등 2승 1무 승점 7점의 무실점으로 비조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베트남은 1승 2패로 D조 3위에 머물며 레바논에게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앞서며 가까스로 16강행 막차 티켓을 따냈다. 하지만 8강에 진출한 팀은 조별리그 전체 6위에 오른 요르단이 아닌 16위 베트남이었다. 박항서 감독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베트남 선수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변이었다. 지나치게 신중한 경기를 펼치다가 선제골 허용한 베트남. 베트남은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에서 연속 4위를 기록한 후 47년 동안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007년) 개최국 자격으로 8강에 올랐던 베트남은 2011년 카타르 대회와 2015년 호주 대회에서도 나란히 예선에서 탈락하며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2017년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2019년 UAE 대회 예선에서 요르단에 이어 C조 2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그리고 예선 C조에서 나란히 2위를 기록했던 요르단과 베트남은 본선 무대, 그것도 8강 진출을 가리는 단판 토너먼트에서 제외했다.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1-0으로 꺾으며 B조 1위를 차지했고 D조 3위였던 베트남은 와일드카드 4위로 가까스로 16강행을 확정지었다. 조별리그에서는 요르단이 승점 7점을 챙기며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피파 랭킹은 오히려 베트남 100위, 요르단 공동 109위보다 우위에 있다. 베트남은 지난 17일 예멘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이틀밖에 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활동량을 줄인다면 베트남 축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날도 베트남은 요르단보다 한 발 더 뛰면서 체력 싸움을 펼쳐나갔고 요르단은 피지컬의 우위를 앞세워 베트남을 힘으로 압박했다. 요르단은 전반 16분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베트남의 당발람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잡아냈다. 요르단은 전반 20분을 전후로 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라인을 내린 밀집 수비로 요르단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27분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도앙 반하오가 기습적인 헤더로 요르단 골문을 노렸다.
전반 후반까지 접전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요르단은 전반 38분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바 압델라만이 절묘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1-0으로 앞선 최전반을 마무리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다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기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 같은 베트남의 역습 축구는 작년 AFC U23 대회 준우승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물론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과 주로 싸운 스즈키컵에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하지만 전반에 선제골을 허용한 베트남은 후반 경기 스타일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특유의 끈끈한 수비 축구로 만든 아시안컵 첫 토너먼트 승리. (16강전부터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이 소용없는 단판 토너먼트 경기가 펼쳐진다. 지고 있는 팀이 전반처럼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경기를 이어가다간 상대가 함께 수비적인 전술로 나오면 허무하게 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들의 라인을 끌어올리며 동점골을 위한 적극적인 전술 변화를 단행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적극적인 공세는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결실을 맺었다. 베트남은 후반 5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받은 르엉 꽁푸엉이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으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스즈키컵에서는 응우의 나인득에 밀려 주로 벤치에 머물렀지만 꽁푸엉은 베트남 메시로 불리며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다. 꽁푸엉은 조별리그 무실점이었던 요르단의 골문을 처음으로 염주인공이 됐다. 동점골 이후 기세가 오른 베트남은 특유의 리듬이 살아났고 요르단 역시 다시 앞서가는 골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공격을 풀어나갔다. 양 팀은 후반 중반 이후 선수들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양 팀 모두 체력이 떨어지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결국 베트남과 요르단은 16강전 첫 경기부터 연장전에 돌입했다. 박항서 감독 부임 후 연장전 진흙탕 싸움이 익숙한 베트남은 연장전에서도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며 요르단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요르단은 두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며 체력적으로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치는 베트남의 밀집 수비를 뚫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베트남은 연장 30분을 잘 견디고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끌며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이 승부차기에서 요르단을 사이로 꺾고 8강에 진출하는 것으로 완성됐다. 이로써 베트남은 2007년에 이어 12년 만에 아시안컵 8강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는
토너먼트 승리를 통해 8강에 진출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8강 상대가 어느 팀이 되든 베트남이 열세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박항서오는 8강에서도 베트남 축구 팬들이 그토록 바라는 새로운 기적에 도전할 것이다. 박항서 정신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효과를 발휘한다. 베트남의 한 언론이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에 오른 박항서 매직을 분석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20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 요르단과 경기에서 정규 시간과 연장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8강에 올랐다. 이날 결과는 베트남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사상 첫 토너먼트 스테이지 승리였다. 그러자 21일 한국 시간 베트남 매체 타오엔 바노아는 베트남 대표팀이 요르단전에서 전반과 후반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다고 전하며 박항서 감독의 아주 특별한 철학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전반전에 요르단은 베트남에 비해 강하고 실용적이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전 들어 미약하고 수동적이며 전투력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이런 요르단의 극과 극 이미지는 결국 베트남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요르단은 전반 38분 바하 압델라만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프리킥 득점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베트남 선수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이날 58%가 넘는 볼 점유율과 함께 7번의 슈팅을 날렸고 8번의 코너킥을 기록했다. 파울은 요르단보다 오히려 한 개가 적었다. 이 매체는 박항서 감독의 축구 철학이 항상 인내심을 바탕으로 언제든 상대방을 밀어붙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 요르단이 거세게 나왔지만 베트남은 버텨냈고 요르단이 조급해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박 감독에게는 전반과 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지만 박 감독에게는 후반 플레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작년 23세 이하 U23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한국을 상대했던 때를 떠올렸다. 박항서 감독은 당시 전반을 0-2로 내준 뒤 하프타임 때 통역을 통해 선수들을 꾸짖었다. 박 감독은 너희는 선수들이다. 상대 역시 선수들이다. 너희도 다리가 두 개고 그들도 그렇다.
왜 그렇게 수줍게 경기를 하나? 라며 그들을 자세히 보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지 않다. 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미국을 이겼던 그 정신은 어디로 갔나? 라고 코재증과 독려에 나섰다. 또 박 감독은 너희가 설사진다 해도 뭔가 배워야 한다. 축구는 기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을 갖추고 플레이를 통해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베트남은 비록 1-3으로 졌지만 한국을 상대로 후반 들어 55%까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선전을 펼쳤다. 베트남은 후반 들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을 끝까지 괴롭혔다. 박항석 감독은 요르단전이 끝난 후 일부 외신에서 우리가 수비 축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비 축구가 아닌 실리 축구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수비 축구가 아닌 실리 축구라고 말해달라. 우리는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감독은 이날 베트남은 전후반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에 대해 하프타임 특별한 전술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그냥 기초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상대 롱패스를 막고 우리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동기부여도 있었다고 밝혔다. Let it go.